막다른 주식시장의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걸어봅니다. 성공투자를 위한 런! 다른 주식그라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주식그라운드의 시킴이 아나운서 김을지입니다. 오늘도 달려 주식그라운드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 주식그라운드 오늘도 최동기 감독님과 함께 알찬 시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현재 3,000선을 넘어서면서 지금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연장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3월 이전에 지금 증시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죠. 네, 어차피 조정은 네. 예상돼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이 기회에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연장이냐 아니냐는 네. 어차피 글로벌 기준에 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가 사실 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3,000선이 넘었으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금지를 푸는 것 자체가 네.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명분이 쓰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수가 오르는 건 당연한데 네. 너무 급히 오르면 어떤 속도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일반 개인들 자체는 뭐 청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욕심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뭐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가는 게 맞는다고 봐서 제가 볼 네. 때는 지금 뭐 우리 개인들이 청원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공매도 금지 자체는 네. 일단은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지 그 연장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재개가 될 것으로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네네. 조정이 불가피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일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지수 자체는 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네. 뭐 현대차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지수가 올랐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종목들의 어떤 올해 업황이 만약에 좀 그 실제 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나쁘다 하면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겠지만 실제 보면 올해는 그 코로나가 어떤 이제 백신 접종에서 회복이 예상이 되면서 네. 이쪽에 이제 선 반영이 되면서 지금 오른 거인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조정 시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람 불일 때는 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뭐 요새 뉴스 보면은 이제는 이제 70대 할아버지까지 객장에 나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핸드폰으로 이게 앱 가는 게 안 되거든요. 힘드시죠. 뭐 우리 같은 사람도 힘든데 그러니까 네. 아예 요새 뭐 객장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나온다는 걸 봐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역사를 봤을 때도 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이 온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옵션 만기까지는 우리가 조정이 예상된다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일단 이제 목요일 이후에 이제 옵션 만기가 됐을 때 네. 지금 같아서는 이제 오늘도 예탁금이 1조 7천억 빠졌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예탁금이 70조를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만약에 예탁금이 또 내일도 만약에 빠진다 해서 네. 거의 지금 65조가 넘은 상태에서 70조를 돌파를 못하고 다시 60조로 내려간다 하면은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요일 날 네. 일단 옵션 만기일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걸 보면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 계속 재료가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할 때는 오히려 담았다가 네. 좀 올라오면 파는 이런 어떤 대형주에서도 어떤 그 단타 전략이 그래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네네. 외국인과 기관에게 조금 유리한 제도인 건 분명하잖아요. 네네네. 개인은 사실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 개인이 굉장히 조금 불공평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개인을 어떤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또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전에도 보면은 그 코스피 대형주들은 그거를 풀어주되 네. 뭐 코스닥 같은 거 중소형주들은 이제 그런 거를 풀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 이번에 보면은
중소형주들은 좀 소외를 받았잖아요. 상승장에서. 그랬죠. 그래서 네. 뭐 공매도를 만약에 이제 금지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일단 워낙 뭐 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었기 네.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12월 말에 이미 제가 볼 때는 큰 물량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부분들이 이제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대형주. 대형주 쪽에 오히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도와 관련해서 우리 감독님과 조금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러 돌아오도록 할게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 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름방송 509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해 보실 텐데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까요?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조금 상승 전환하나 싶었는데 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장중에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0.57% 하락하면서 3,130선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0.16% 하락하고 있습니다. 975선까지 내려왔네요.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역시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개인의 매수세를 누르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계속해서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8,940억 원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금 확인해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물량이고요. 개인은 1,432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좀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그간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주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좀 대체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치료제 개발 상황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2% 상승하면서 37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지금 그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시작에는 좀 빨간불을 켜내나 싶었는데 다시금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네요. 각각 1.16%, 0.13% 하락하고 있습니다. CJ는 계속해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2%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도 현재 3.41%, 0.21% 오름세 지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포장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IPO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결제, 물류, IT 서비스 관련해서 쿠팡과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제히 수혜주들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대형 포장이 21%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산모판지도 9%, 태림 포장과 대림 제지도 각각 5.71%, 4.6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주식 그라운드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고 넘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쿠팡이 굉장히 핫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네.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이게 궁금해요. 왜 국내 시장이 아니고 미국 시장으로 갔을까?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스닥의 상장을 통해서 이제 쿠팡이 좀 자기네들도 글로벌한 어떤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글로벌 그쪽에 상장됨으로써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자금 조달 면에서 좀 더 불리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더 그쵸, 높게 예. 평가받을 그쵸, 것이라고 예, 예상해서 예, 미국으로 예. 간 거라고 생각해 보면 네네,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럼 만약 상장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어. 어차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뭐 제가 볼 땐 그렇게 뭐 우리나라의 네. 어떤 현재 가치로 봐서도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그래요? 업사이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것 정도, 네네, 그냥 그 그렇습니다.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 예상해 볼 네.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쿠팡 관련주, 뭐 동방을 지금 대표로 할 수 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상한가를 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동방, 뭐 KTH, 인포마크 다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제히 뭐 쿠팡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굉장히 테마가 지금 여러 개가 형성이 돼 있는데 네네. 우리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테마 혹은 어떤 종목이 그나마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되는 거 있을까요? 그 동방이라는 종목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지속적으로요? 네, 동방은 전에 보면 이게 이제 대북 관련해 낮은 선봉 관련주거든요. 아. 그다음에 실제로 전에 보면은 이제 네. 이 석탄 관련해서도 약간 좀 아. 좀 그런 게 좀 있는 회사예요. 재료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쪽 그 회사가 동방인 회사는 이제 항만 이쪽에 또 많이 진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산 가치가 좀 부각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 동방인 회사가 또 카자흐스탄하고도 뭐 이렇게 그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거는 저평가돼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올해가 이제 끝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 그 뭐냐 동방에 대해서는 레포트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뭐 물류 관련주다. 그렇죠. 저거는 이제 이렇게 사업 생각하니까요. 보고서를 보면 이제 카자흐스탄하고도 또 그런 계약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재료가 있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만 관련해서 웬만한 데는 전부 동방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자산 가치도 아마 저희도 어널리스트들이 한번 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이에요. 네. 그럼 뭐 동방 아시겠지만 이 택배 이쪽에서도 좀 그 강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번엔 이제 어쨌든 간에 쿠팡하고 일단 계약 관계가 되면서 네. 부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가를 보면 이 주식을 보면 항상 1,500원, 2,000대에서 2,000원대 왔다 갔다 하다 이번에 갑자기 이제 뭐 4,000원 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은 원래 제가 아는 종목이에요. 3년 전부터 봤던 열심히 종목인데 보셨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괜찮은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좀 예상치 부각되는 것 같아서 못하게. 그래서 좀 그래도 옛날에 제가 발굴했던 종목인데 인제서 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동방이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재료가 여러 가지가 묶여 있고 또 쿠팡이라는 갑작스러운 호재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난 8일이었죠.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난 후에 지금 3일 연속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뭐 20%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네.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그 당시에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좀 의견이 뭐 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하락장이다. 그냥 차익 실현 물량이 잠깐 나오는 거다. 반면에 드디어 이제 꺼지기 시작하는 거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감독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는 뭐 우리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걸로 결제도 되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실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저부터도 이런 어떤 분석 보고서들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뭐 비덴트 빗썸에 가지고 이제 거래소 이런 게 나오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이 비트코인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갔잖아요. 네. 그 지금 이제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전략은 이제 우리가 새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 불안할 거고, 그럼요. 그럼 기존에 이제 보유했던 분들은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좀 손해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비중을 추이를 줄여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는 네. 이제 전부 팔고 싶지만 네. 언제 또 오를지는 모르거든요. 맞아요. 다 팔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식도 보면은 이게 1년을 봤을 때 오르는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돼. 평균적으로 통계치를 보면. 그리고 나머지 11개월은 하락 내지는 횡보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가 반짝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좀 쉬어가는 것도 장소도 되고 비트코인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히 올랐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좀 쉬어가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일단은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뭐 제로냐 100%냐 이런 극단적인 거 말고 뭐 좀 줄었다가 50% 정도 갔다가 다시 늘리고 해서 저는 항상 그래요. 뭐 삼성전자라는 주식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만약에 그 1000주를 들고 있다면 500주는 그대로 두고 500주 가지고 이제 그런 흐름을 이용하는 전략도 좋다고 보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빠지는데 갑자기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전부 다 제로로 만들기 그렇고 네. 어느 정도 지금 당장은 손실이다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고. 비중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은 전략이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다시 조금 조정하고 다시 조금 올라가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면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달라질 19라운드 오전장 그라운드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최동기 감독의 이슈 킹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생활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소독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청소와 소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세제와 물을 사용해 청소하면 표면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감염성 병원체 수가 감소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독을 하면 감염성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환경 소독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청소와 소독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를 한 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소독에 사용되는 천, 물, 환경부가 승인하거나 신고받은 소독제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소독제를 만듭니다. 차염수산 나트륨, 즉 가정용 락스를 사용할 경우 소독 전에 희석액을 만들어 소독해야 하는데요. 먼저 안내문을 보고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5% 가정용 락스 20ml를 빈통에 넣고 나머지를 차가운 물로 채운 후 섞어줍니다. 보통 뚜껑에 담을 수 있는 용액의 양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거나 다른 계량 도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정용 락스에 손상될 수 있는 물건을 소독할 때는 70% 이상 에탄올을 함유한 알코올을 준비해 주세요.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소독하는 것이 좋을까요?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시켜 주세요. 깨끗한 천에 희석된 소독제를 적셔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표면을 닦아주세요. 금속이나 전자기기와 같이 부식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70% 알코올로 소독해주세요. 최소 1분이 지난 후 깨끗한 물에 젖은 천으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의자 팔걸이, 엘리베이터, 계단 손잡이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주세요. 화장실의 경우 수도 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버튼,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해주세요. 소독이 끝난 후 소독제 냄새가 제거될 때까지 충분히 환기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소독에 사용한 물건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세요.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재사용해야 하는 청소용품 등은 소독해주세요. 올바른 소독으로 안전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요. 질병관리본부
다나시 시크란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동기 감독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꾸며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킹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핫한 뜨거운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감독님께서 조금 웹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살짝 하셨는데 직접 웹툰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오셨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섹터 갖고 오셨어요? 네, 웹툰입니다. 아, 웹툰일까요? 아, 우리가 약간 낯설기도 하고 저도 예, 사실 예. 웹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게임, 웹툰 이런 거 조금 약하거든요. 예.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웹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뭐 자료를 찾아가지고 네. 일단은 만들어봐서 오늘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웹툰도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반도체다, 뭐 자동차다 이런 분야가 이제 핫한 이슈지만은 그렇죠. 사실 이제 웹툰도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눈여겨볼 이런 섹터로 보는데 네. 일단은 차세대 제가 볼 때는 한류의 어떤 성장 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웹툰은 이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우리 세로 스크롤 위에서 네. 아래 내려오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이제 Z자예요. 이렇게 아. 우측으로 왔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불편했는데 완전히 이제 그랬어요? 스마트폰에 최적화되면서 이제 가독성이 높은 콘텐츠로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웹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 1조 원대 시장으로 커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은 일본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의 웹툰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멕시코, 프랑스 등 각국의 MZ 세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밀레니얼이라고 Z화 가지고 요거는 이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세대. 그다음에 Z 세대는 또 뭐 분리해가지고 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네. 이런 MZ 세대에게 각광받는 이제 스낵컬처 콘텐츠로 부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전 세계적으로 웹툰 창작자들도 급증세인데 기존 출판 만화 시장에 없었던 다양한 수익 모델로 인해 가지고 플랫폼과 창작자가 상생하는 그런 구도를 이제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웹툰이 이제 막 글로벌 확장하는 어떤 그런 시작하는 산업 성장 초기 국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웹툰 종주기는 이제 한국의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일단은 글로벌 웹툰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을 선점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러한 거 네이버나 카카오 말고도 중소형사들도 일단 세계로 진출하고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이버가 또 일본 계열사 그 야후 재팬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많다고 네네. 이야기가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웹툰의 이제 IP 가치가 이제 상승 중에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 OTT 회사들이 이제 구독자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제 만화 IP 기반의 콘텐츠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마블, HBO 맥스는 DC 코믹스,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밀러 월드의 IP를 독점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 스위트홈을 비롯해서 웹툰 IP 기반의 작품들을 오리지널 콘텐츠로 추가해 가고 있습니다. 스위트홈 혹시 보셨어요, 감독님? 저는 안 봤습니다. 아, 이게 지금 영상으로도 나왔잖아요. 아, 인기가 그래요? 엄청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저만 빼고 다 봤습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치가 이제 중국 업체인데 네. 여기서도 이제 글로벌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웹툰 기반의 그 작품인 간 떨어지는 동고를 오리지널 드라마로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웹툰을 영상화하는 작업이 진짜 그쵸. 많아진 뭐 것 같아요. 드라마도 뭐 촬영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네. 웹툰 IP 상품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2차 판권 사업을 통해서도 이제 수익 창출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 그 웹툰 시장의 전망을 보려면은 네. 이제 또 우리나라 또 만화 시장의 역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제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1950년대, 70년대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후 그때 시작이거든요. 전후 네.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만화방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엄청 핫했죠. 예. 그래서 네.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낙후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이제 자판을 통해서 일단 만화를 대여주는 게 자판에서도 만화를 네, 대여줬어요. 그때 그런 인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7년에 한국 최초의 이제 만화 총판인 서울 총판이 설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8년부터는 만화방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이제 판매보다는 네. 대여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걸 다 샀으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그쵸. 엄청 맞았겠죠. 그래서 이제 만화방 그 전성기가 이제 6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년대 중반 이후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네. 이제 만화방 만화의 질적 저하가 뚜렷치는 가운데 그때 이제 정부의 검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이때부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탄압이 되면서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세탁에 돌입을 합니다. 아. 또 이제 60년대 후반에 이제 소년 잡지가 출간이 되는데 보면 그때 보면 이제 초등학생을 상대로 네. 잡지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이제 과학 이제 그런 게 관심 많으니까 과학 기사, 미스터리, 소설, 만화로 구성이 되는데 그거를 또 단행본으로 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어요. 소설 그러니까 부록이죠, 부록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만화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부터 판매형 만화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는 이제 잡지와 신문에 이제 나옵니다. 보면 그때 보면 이제 어깨동무라든가 뭐 새소년, 조년종 같은 소년 잡지가 부록을 통해서 이제 만화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만화방이 또 쇠퇴하게 되는데 이제 스포츠 신문 및 성인 주간지를 통해서 성인 만화가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됐습니다. 뭐 지금은 만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감독님께서 네, 예. 어렸을 땐 굉장히 좋아하셨었죠. 만화 이제 봤죠? 네. 어떤 만화가 가장 재밌게 보셨어요? 글쎄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아마 친구들 집에 가서 많이 봤던 네. 것 같아요. 그냥 좀 친구들 이제, 보니까 같이. 예, 좀 이제 잘 사는 집에 애들은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가서 이제 찾아가서 그거 같이 하나 보고. 빌리는데 왜 이렇게 막 어깨를 으스대면서 빌려주는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랬었군요. 네, 학창 시절을 잠깐 취약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올린 거 보면 이제 만화방이 70년대, 80년도에 그때 와. 이제 계속 높았다가 네, 점점 호황기였네요.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뭐 거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쵸. 상태만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만화방 이제 그 전성기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 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구조가. 그러네요. 여기서 네. 이제 골라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화방에서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해본 적이 없어요. 뭐 PC방에서 라면도 맛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80년대는 이제 네. 그 잡지 만화 시대 개막인데 네. 이제 82년도에 보물섬이 이제 창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잡지 만화 시대 개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제 이연서의 공포 외인구단이 이제 이게 80년대 83년에 나왔군요. 만화로 출간이 됐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만화의 성공이 결국에 이제 스포츠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성공 스토리를 혼합한 수많은 만화방의 그 장편 만화의 이제 그 양산으로 이어지면서 만화방이 이제 중기를 이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88년에는 주간 소년 만화 잡지 또 IQ 점프가 창간함으로써 이게 이제 불을 붙인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80년대는 일단은 우리가 뭐 이연세 공포 외인구단 네. 이게 이제 히트를 치면서 아마 만화방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90년대는 이제 일본식 잡지 이제 단행본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89년부터 시작된 일본 히트 만화 드래곤볼을 이제 수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판 만화 3사가 있었어요. 서울문화사, 대원 학산 만화사 중심의 일본식 잡지의 단행본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출판 만화 시장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인기 잡지 만화는 호당 30만 부, 그다음에 단행본 판매 부수가 100만 권을 넘길 정도였으니 굉장했죠. 와, 인기가 엄청났네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일본식 잡지 단행본 체제가 이제 이게 어떤 뭐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작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회사들이 이제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인기 연재작은 계속 출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비인기 경우는 이제 연재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작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행본 시장이 이제 90년대 형성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서 대여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3년부터는 각 우리 집안, 우리 집들인데 주택지에 네. 이제 그 대여점이 창업이 들었어요. 도서. 맞아요. 역에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역 앞에. 그쵸. 네, 유동 인구가 많은 쪽에. 저도 네. 여기는 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이런 도서 대여점이 네. 12,000개나 생겨서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와, 거죠. 엄청났네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만화 대여 시장이 이제 만화방에서 도서 대여점으로 조금 더 고급진 느낌으로 네, 바뀌었네요. 이제 이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만화 단행본은 도서 대여점의 성장기에 급증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12,000개가 되니까 네. 하나씩만 팔아도 12,000개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때 굉장히 도서 대여점이 창업이 들면서 우리 만화 시장도 굉장히 발전을 했다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매 종수도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확대를 하면은 그만큼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매출에 기여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도서 대여점 추이를 보면은 96년, 98년에 피크를 이루다가 네. 2000년에서 좀 감소하다가 지금 이제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데 뭐 도서 대여점도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인데 가보셨으니까 잘 알겠죠. 네. 뭐 비디오 이렇게 테이프 빌리는 거와 거의 그러니까 비슷한 그 모습이죠. 문을 열면 열수록 뒤에 되게 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책도 있고 뭔가 보물찾기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출판 만화 시장이 붕괴가 됩니다. 네. 이제 만화 시장이 97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기존 매출액의 80% 가량이 급감하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붕괴하기 시작을 되는데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도 이제 이쪽이 막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네. 어떤 폐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무분별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접하면 안 되는 문화도 좀 그렇죠.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7년에 네. 청소년 보호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해가지고 결국에는 전국의 만화 소매상, 만화방, 스포츠 신문, 그다음에 인기 만화가 되는 어떤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니까는 이제 위축이 되면서 이때부터 만화 산업의 제작, 유통이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또 외환위기죠. IMF 그렇죠. 체제 나라가 가지고 힘든데 만화를 어떻게 그쵸. 보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만화를 만들려면 그것도 이제 최고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이제 오르는 거예요. 오늘 아까 뭐 제지조 얘기했지만 네. 그 전부 다 수입하진 않은 거 아닙니까? 수입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잉크하고 펄프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출판사들이 이제 대규모 손실을 입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악재가 나온 거죠.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때 DJ 정부 때 IT 산업 육성 정책.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인터넷 PC하고 휴대폰이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이제 만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종이로 하나의, 보는 이제 그쵸. 활자가 조금 맞습니다. 종이로 보는 게 이제 약해졌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으로 보는 거는 이제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또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출판 만화에 대한 어떤 그 일반인들의 이제 수요가 줄은 거죠. 네.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잡지 만화 발행 부수의 감소 및 그다음에 이제 불법 스캔본 만화 시장이 이제 많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해소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PC방이 또 급증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인터넷 PC니까. 그렇죠. 만화를 보던 친구들이 다 게임하러 바뀌었죠. 저도 이제 PC방에 많이 갔었는데. 아, 정말요? 어쨌든 간에 PC방 창업이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8년대 뭐 스타크래프트, 리니지라는 메리전 엄청났죠. 게임 출시돼가지고 네. 뭐 많은 사람들이 PC방으로 갔죠. 맞아요. 저희 때도 그냥 학교 끝나면 그 항상 모이는 PC방이 있었어요. 아, 거기 그렇습니까? 모여가지고 다 그냥 예. 스타크래프트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C방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상대적으로 이제 만화는 안 보게 되겠죠. 그쵸, 거기 이제 게임하느라 바쁜데. 게임하느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도서 대여점이 또 급증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만화 차이는 어떤 거 판매, 이게 네. 사는 거보다는 이제 대여 빌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위축이 된 거죠. 결국 이제 출판사들이 이런 어떤 거 우리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대여점에 대한 어떤 영업 전략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판매 전략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때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다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네. 우리나라 만화보다는 일본 만화가 유리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만화가 이제 번역해서 출판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출판 만화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점점 좀 도사가 퇴보를 된 거죠. 했겠네요. 네. 예.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만화도서 발행 두수 추이를 보면은 이제 98년에서 거의 2000년 초반이 네. 급증을 하다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 스마트폰 보고 이후에 좀 늘어나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 그 자료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출판사는 네. 통계 자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뭐 저기 이상한 데가 많아가지고 이게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등 한 7개 회사만 통계가 주로 나오고 나머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출판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많은 거죠.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고사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만화의 쪽에 뭐 인재들이 네. 거기서 이제 생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쵸. 돼요? 어디로 이동을 되겠어요? 게임 업계로 이동을 합니다. 만화가들이 이제 거기서 그래요. 이제 만화를 그리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내 만화가 지망생들은 이제 90년대 초중반만 해더라도 네. 이제 데뷔해가지고 원고를 내면서 이제 원고 수수료를 받고 작품 은행시도 단행본으로 발행을 해야지 인쇄 바꿔가지고 네.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드는 수익 구조가 되었어요. 네. 그러지만 기성 만화가 이제 도제 비슷하게 이제 문화생으로 있으면은 그렇죠, 있었죠.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데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모전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뷔 얘기를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만화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데뷔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그렇겠죠. 생계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만화가 지망생들이 2000년대는 이제 게임 업계로 대거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업계에서도 뭐 주는 못 되고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주로 무기나 아이템이나 뭐 몬스터 캐릭터 배경 이런 아이고. 기초적인 도안을 그리는 이제 그림 원화가 되는 거죠. 너무 속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 이들이 이제 인재들이 이쪽 감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2000년대 이후에 네. 국내 게임 산업의 그래프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림이 퀄리티가 높나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뭐 정호준 일러스트레이터, 뭐 리니지 투 아주 이렇게 나오고. 이분도 원래 만화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다음 이제 만화 출신들이 그린 원화들이 이제 밑에 쭉 있죠. 네. 뭐 이명진 작가, 김인호, 그다음에 이태행 아주 이제 이런 그림들이 사실 제가 봐도 네. 웹툰 보면은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 인재들이 이제 미술의 대가들이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요. 생계를 위해서 가다 가는 어떻게 보면 재능을 여기다가 뭐 기부한 거죠. 그렇죠. 재능 기부로 보실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웹툰에 이제 등장하는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로 스크롤 방식, 그러니까 네.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만의 이거 작가 양식이 탄생이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면 외국도 그런데 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시초를 보시면 돼요. 정말요? 예. 우와. 그래서 웹툰은 이제 웹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을 합친 신조어거든요. 그래서 90년대에서 2000대 초에 아마추어 작가들이 이제 개인 홈페이지에 그냥 자기네끼리 어떤 그 공간에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어떤 목적 없이. 그러니까 뭐 수입 목적이 아닌 그냥 단순히 그냥 만화를 그리고 자기네들의 싶은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그 새로운 포맷의 만화가 탄생하게 된 거죠. 네. 역시나 뭐든지 시도를 해야 돼요. 네, 시도를 네. 해야 길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웹툰은 기존의 출판 만화 포맷을 탈피해서 칸과 페이지의 개념을 없애고 대신에 이제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가 위에서 아래 보니까 이게 네. 이제 굉장히 그 효과를 발휘한 거죠. 뭔가 더 몰입도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구분이 없이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나 이제 출판 만화는 역시 전자책의 방식으로 디지털했지만 역시 이제 페이지를 방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Z자예요. 가다가 우측으로 갔다 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죠. 경쟁이 네.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1010년대는 이제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됨으로써 이제 출판 만화의 전자책은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거의 네. 이제 압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웹툰이. 그래서 웹툰의 구현 방식은 스마트 기기 화면에 이제 적합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컷씩 배치되면서 가독성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우월한 그런 면모를 보이게 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좌측은 이제 Z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페이지 방식이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 내려오는 이러는데 우리 웹툰은 그냥 세로 스크롤 해가지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선이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보기가 한결 더 편한 그렇죠. 느낌이네요.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웹툰 시장도 어떻게 됐느냐 변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도약기가 이제 2003년 이후에 인터넷 포털 중심으로 플랫폼 빠르게 진행됐죠. 결국 이제 플랫폼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카카오 그때는 이제 그쵸. 다음이었죠. 네, 네이버 맞아요. 다음. 그래서 특히 이제 다음과 네이버가 이제 포털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웹툰 시장에서도 이제 선두 플랫폼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화 시장의 주력 플랫폼이 주간 잡지 만화는 이제 다음과 네이버, 유통 채널은 서점이나 만화방, 그다음에 도서 대여점이 이제 그 어떻게 됐습니까? 서점, 만화방 이런 것들 인터넷과 모바일로 계속 전환이 된 거고요. 네. 결국 이제 다음과 네이버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어떤 그 위치를 선점하다 보니까 이제 웹툰 작가에게 이제 원고료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웹툰 작가는 이제 주간 단위로 작품을 게재하는 이런 사업 모델이 이제 구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음과 네이버는 또 아마추어 등록문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은 웹툰 리그 9에 이제 나도 만화가고 그다음에 네이버는 도전 만화 같은 2부 리그 연재 지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창작자를 계속 육성하는 시스템이 이때부터 계약이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네. 인터넷 PC 이런 게 발달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자리 잡기 시작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웹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까지 이제 성장기는 이제 스마트 기구가 이제 대중화됨으로써 이제 더 성장을 하는데 네. 2009년에 아이폰 3G의 어떤 우리나라 출시를 계기로서 본격 이제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웹툰의 세로 스크롤 구형 방식은 세로로 길쭉한 직사각 형태의 화면을 가진 우리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죠. 결국은 이제 출판 만화 대비
가독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원하는 시점에 어디서는 감성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뭐 대여방을 안 가도 되고 그렇죠. 그냥 스마트폰가 언제든 뭐 실시간으로 어디 전철 안에서 언제 볼 수 어디서든. 있고 뭐 다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0년에 3.8%. 지금은 이제 거의 91% 거의 100%로 봐야겠죠. 와.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대중화되다 보니까 웹툰 산업에 수익 모델이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네. 본격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네. 스마트폰 보급률 추이인데 웹툰 유료화가 시작한 게 2012년, 13년이거든요. 계속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웹툰에 대한 어떤 유료화 이루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료로 전환한 게 2012년, 13년이거든요. 네. 이때 이제 다음 네이버가 유료화되면서 이제 중소형 이제 웹툰 플랫폼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웹툰에 이제 유료 결제를 수익 모델이 도입이 되는데 그 전에 웹툰은 포털의 트래픽 확대를 위한 어떤 미끼의 어떤 성 콘텐츠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고만이 유일한 수익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발주된 카카오 페이지가 2010년 도입한 기다려야 무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무료 해가지고 201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 웹툰 산업의 대표적인 수익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기다리면 무료면 며칠 걸리니까 네. 바로 보려면 이제 사람들이 급하니까 맞아요. 돈을 내고 결제를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뭐 몇백 원씩 내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거 기다려 무료는 아시겠지만 초반에 몇 개는 무료로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정 시간 기다리면 다음 회차를 무료 볼수를 네. 기회를 부여하는데 대부분이 바로 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료화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레진 코맥스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중소형 업체가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처음부터 얘네들은 이제 그 콘텐츠 경쟁력을 내세워가지고 유료로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주로 보면은 이제 성인물도 또 얘네는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 이거는 이제 주간 단위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열흘 내지는 격주, 그러니까는 2주 정도를 주기 때문에 네. 이제 작가들은 어떤 시간을 배려한 거죠. 창작할 수 있는. 작가한테는 좋지만 독자들한테는 너무 그쵸. 애가 타는 시간이네요. 그다음에 성인 콘텐츠가 또 있는데 레진 외에도 뭐 탑툰이나 봄툰이나 투믹스 등 맞아요. 여러 플랫폼 서비스 중에 있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이거 플랫폼은 약 한 36개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기의 원하는 장르 작품 마음껏 창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작가들이 네.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작가 수가 이제 2019년 기준인데 이거는 통계가 좀 제가 틀린 것 같은데. 지금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따 또 나와요. 그래서 전체 작가 수가 3,438명. 네, 작품 2019년 수는 기준이죠. 예, 네. 5,353명. 이거는 좀 적게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바는 이제 글로벌이거든요. 이제 국내에서 글로벌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이버가 카카오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한국의 웹툰 포맷이 해외 시장이 소개된 거는 2012년에 타파스 미디어가 미국의 그 타파스라는 그 웹툰 서비스를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소개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타파스 미디어는 이제 현지 작가를 육성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웹툰을 번역해서 미국에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를 필터를 해가지고 이제 해외 플랫폼과 제휴를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 뭐 네이버가 라인만가 뭐 픽토마 해가지고 맞아요. 피코마. 웹툰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일본 시장에서도 계속 빠르게 지금은 성장을 지배력을 늘리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순양과 웹툰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게임 등 이전 콘텐츠를 재창되면서 OSM,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부가가치 창출을 이용한 어떤 콘텐츠로 조명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작가들이 광고뿐만 아니라 유료화, 그다음에 2차 판권한테는 수익 모델로 수입이 보장됨에 따라서 능력 있는 이제 작가들이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추어 작가는 이제 뭐 웹툰 리그라든가 해서 우리가 등단할 수 있고 프로 작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모전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많아졌네요. 연예인처럼 또 에이전스가 생겨났어요. 맞아요. 거기를 통해서 데뷔를 해가지고요. 요즘에는 뭐 이 웹툰 작가들이 방송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많아졌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도 CP사라고 그러거든요. 콘텐츠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이런 그 회사들이 생겨남으로써 네. 이제 유료 모델도 도입이 되고 글로벌도 확정이 되고 OSM료 이제 사업성 강화가 되죠. 그래서 CP상에는 이제 CP사는 DNC 미디어라고 중성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따가 탑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네. 그걸 또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우리나라 이제 웹툰 시장이 2019년에 8천억에서 작년에 1조 2천억 됐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출 규모 확인이 가능하잖아. 웹툰 7개사밖에 안 돼. 아까 얘기했지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해가지고 이런 합산 매출액이 그
2019년에 무려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거든요. 전체를 다 합치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엄청나는데 그다음에 네. 웹툰 시장 규모가 19년, 20년 굉장히 늘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회사 매출액은 카카오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고 쭉 밑에는 이제 중소형사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나 작가라든가 작품 수가 증가세 있는데 2010년의 경우에는 433명이 2020년 11월에 8,679명 약 20배 늘었고요. 와. 작품은 667편에서 11,630편. 가지고 약 17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2012년 14년 이제 웹툰이 유료화가 됨으로써 네. 그 매년 신진 작가가 1,000명씩 그다음에 신규 작품이 1,000명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만화 그린다고 하면 다들 두 손 들고 절대 안 그쵸. 된다 말렸는데 네. 요즘에는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업종 보면은 그래서 그래프 보면은 계속 작가 수도 늘어나고 있고 작품도 네. 늘어나 있고 수능도 계속 그러니까요. 늘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모델을 뭐 이런 식으로 된다 플랫폼이 있고 이렇게 에이전시 작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이 이제 배너 광고, PPL 브랜드 웹툰인데 이제 배너 광고는 아시겠죠? 네. 상품에 이제 밑에 작품에 나오고 PPL은 중간에 이제 우리 소독으로 해서 나오죠. 네. 그런 거 나오고. 뭐 커피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유료 결제 미리 보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차 판권 수익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초등학생의 네. 장래 뭐가 될 것인가? 아, 직업 순위가 중요하죠. 이제 이게 인기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선수, 교사, 그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의사, 조리사, 프로게이머, 경찰관 쭉 있는데 만화가 계속 11위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오, 이제 앞으로 더 상위권에 랭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음악 쪽에 연주가는 좀 밑으로 가고 미술 쪽에 이런 건 미술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좀 올라가는 이런 형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탑픽은 이제 저는 지난번에 카카오는 한번 말씀드렸어요. 플랫폼에서. 네. 일단은 네이버하고 이제 DNC 미디어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카카오 굉장히 좋게 나오고 네이버는 이제 밀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정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DNC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 블루. 그래서 네. 밑에 종목들은 소형주다 보니까 네. 이 목표가들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증권사 목표가를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도 보통 한 40만 원 정도 보고 카카오는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이렇게 쓴 건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이 종목만 소개하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아쉽네요. 우리 이야기를 또 준비하신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주식그라운드 최동희 감독님과 함께 지금 또 웹툰 관련해서 섹터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철저한 매매 전략 치열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넌넌넌 내일 만나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